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올해가 사실 6.3 지방선거가 아주 굉장히 큰 이슈인데 새해를 맞아서 언론사들이 이제 앞다퉈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양자 대결에서 36대 34,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어요. 지금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JTBC 조사에서는 정원호 39, 오세훈 38, 뭐 이런 식으로 양자 대결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원호 구청장은 급부상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유력한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이제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여유가 좀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근데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현안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연일 저격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정원호 카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권 전체의 공세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면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이 1월 1일 날 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계엄 절연하고 저희가 영상으로 이거 준비했는데 네. 잠깐 보고 얘기할까요? 네,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계엄을 향한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시고 아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뀐 만큼 또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어제 새해 첫날인 현충원에서 이제 참배를 하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만나서 서로 이제 악수 나누는 모습이 또 언론에 또 주목을 좀 받았어요. 서로 악수하는 모습이 이제 뭔가 이제 경쟁 구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당에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직격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대로 변화가 없으면 안 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당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당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오세훈 시장의 개인기에 매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당으로서의 경쟁력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는 룰을 바꿔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교체하려는 이런 움직임마저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상당히 본인이 사심이 들어간 그런 룰 변경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리고 선고도 지고 그리고 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 악화될 거고 가만히 못 있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만 저럴까요? 저는 박형준 시장 지금 뭐 또 누굽니까? 충남 충북지사, 강원지사 그러니까 대구 경북 빼놓고 그냥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철우 경북지사는 뭐 자기는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경북에서 선거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위기감이 아마 조만간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바뀔 거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단계 심판 최근에 당무감사 결과 이런 걸 발표하고 그 뒤에 지도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안 바뀔 것 같다. 조만간 큰 내분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었어요. 4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갔다가는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다가
이게 또 그 탄핵 이후의 선거와 맞물리면서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지방선거를 하면은 민주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규제 같이 정말 잘못된 정책을 펴서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또 그 행위자 중심으로 보자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것에 더해서 이렇게 신선한 얼굴에 대한 또 관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서울은 문제 없을 거라고 했지만은 집중적으로 지금 총리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다가 명태균 관련한 그 문제로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악재인데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당이 무슨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분통 터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잠재적인 후보로서 사력을 다 할 것이고 행위자로서 근데 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구도로 당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생각들은 많을 거예요. 당장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시장들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구청장 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다 불안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당의 체질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천이란 과정을 또 거치려면은 당대표하고 맞닥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 총대를 매긴 싫을 거라고요. 방울 달기가 쉽지 그렇습니다. 않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 당이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 내 지금 지지율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 MBC 여론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못하고 있다. 시정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52, 잘하고 있다가 42%로 나타났고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응답이 57, 긍정응답이 33이에요. 이러고 보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인기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응답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왜 지지율 바닥인지 겸허한 자기 성찰부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만 4번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5번째인데 물론 뭐 전부 다 5임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약간 다급해서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뭐 광화문 광장에 이상한 조형물도 세우고 한강버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묘 앞에 대규모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 본선에 가서 가장 이제 비판적으로 본인이 쫓기게 될 대목이 시장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업적이 없다 이런 걸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이고요. 피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정치적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그러면 어쨌든 그 진영이 결집만 하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준석 뭐 연대 한동훈 연대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약간 그 진영 대 진영으로 치러지는 선거 구도를 회피하고 업적과 인물, 일 잘하는 그 서울시장 이런 구도로 오히려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가적인 면모. 네,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정원호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의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경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영 대 진영의 구도면은 팽팽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도 보면 김문수, 이준석 표를 합치면 졌어요. 서울에서. 때문에 민주당은 일종의 이제 그런 그 진영 쟁점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오세훈이 한 게 뭐냐 이 평가 한쪽 다른 한편으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당내에서조차 저렇게 당신이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경쟁력이 없지 이렇게 나오면 더더욱 오 시장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당 주류는 지금 후보 교체를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대5 7대3 당 전체 의견 분포로 보면 당심을 더 강화하는 룰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당 지도부의 의지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기에 나경원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어 과연? 오세훈 시장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의 목표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승리나 외연 확장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피는 줄어들어도 순도를 높이자.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보수가 회생하는 길이다. 물론 제가 보기엔 망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짜게 그렇게 짜게 보면 더 짜게. 그렇게 보면은 뭐 내년 선거 지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왜 부산에서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해보면 잘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거는 민주당의 잠재 후보 중에 부산에 대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서울도 비슷해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무난하게 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고 뭔가 개혁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서울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부글부글 하는 데다가 그거는 단순히 무슨 한강벨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강북 뭐 도봉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민생이 썩 좋은 것도 아니죠. 거기다 정치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김현지, 장경태, 지금 김병기, 강선우 다 서울 지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런 것만 잘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었어도 당 때문에 이 오세훈 그 시장이 타격을 받는 뭐 본인에 대해서 뭐 명태균 나오지만 본인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그렇게 백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지금 장해찬 같은 사람들이 오세훈을 공격하면서 지금 뭐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 그러면은 저 민주당의 잠재적 후보와 여론조사하면 간극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보수가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예요. 지금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종훈 전 대표 단계 논란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언행은 저도 잘 안다. 하지만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연대를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가 나중에 인지를 했다고 하니까 이 내용 가지고 더 이상 분란의 여지 남기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급기야 이제 조작 발표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본인의 가족 명의로 글을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사설 링크한 거고 당내 인물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걸 쓴 거는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작성을 한 거고 다만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그 진모모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썼지만 그 실제 IP를 추적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당직자들도 68년생 한동훈이다. 73년생 한동훈이 아니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편집해가지고 마치 그런 악의적인 글을 이제 한동훈 가족이 올린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거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여기까지 갔는데 어찌 됐든 밖에서 보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더 부족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당에서 당 게시판이라는 거는 약간 하수구 같은 그런 장입니다. 별의별 진짜 그럼 모든 정당이 다 그래요. 게다가 이제 실명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도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글을 쓰는데 그걸 굳이 파고들어서 실명을 밝혀야 되느냐. 그러면 정당 당 게시판 같은 거 운영하지 말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쟁자를 말하자면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전 대표가 또 너무 검사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관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고. 근데 그 이전에 이게 감정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어쨌든 겸연쩍은 일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말로 짜치는 일이잖아요. 가족이 저런 걸 했다는 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지금 그 이 당 주류 측의 의사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걸로 징계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지지층의 요구고 그런 반환 정서가 본인이 현재 대표가 돼 있고 앞으로도 당내에서 자기 기반을 가져나간 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법적 대응 등등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당 꼴은 밖에서 보기에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이 한가한 때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 진영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집안 싸움이나 저런 걸 가지고 하고 앉아 있고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죠.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한 대표도 적절한 선에서 유감 표명하고 덮고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현실에서의 전망은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거의 파국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듭니다. 잠깐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하면 이제 한 전 대표 측 얘기는 동명이인이 올린 글까지 한 전 대표 장인이 썼다고 이 발표를 했다. 이거 자체는 조작 감사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한땡땡 한동훈이라는 작성사 동명이라는 사람이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IP 동일한 휴대번호 뒷자리 선거구를 공유한다. 아니 어떻게 동명이인이 이런 것까지 공유할 수 있냐. 이거 확률이 0% 가까운 거 아니냐. 윤리 심의 과정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양쪽이 완전히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게 붙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아마 싸울 생각들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검사처럼 행동한다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뼈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검사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못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거에 또 굉장히 환호를 해요. 팬들이. 그러면서 완벽주의다. 한동훈은 진짜 완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당대표 시절에 아무리 참 그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근데 당대표였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댓글이 올라왔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적어도 우파에 지금 사람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누구? 이호선이라는 사람하고 거의 지금 동급이 돼버렸어요.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 신박하게 이 문제를 털고 가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지경이 되네요. 정치가 없는 것이고요. 자꾸 지금 진흙탕 속에 한동훈을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 넣으려고 그럴 때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된 것도 알고 그거 자체가 좀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 짜친다 그러셨나? 네. 뭐 그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응하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저 사람은 진짜 그릇이 커.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건 안 나오고 조작하고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역시 검사 출신인 거야?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하는 태도를 기억한다. 맞아요. 그 처신을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 주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불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인이 하는 말보다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장동혁 대표의 이 의도는 뭘까요? 아니 글쎄요, 뭐 보수 정당의 원로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주최 신년 할애회까지 불참하면서 그런 일정을 그렇게 꼭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여야 간의 관계가 지금 뭐 굉장히 뾰족해 있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일방적 독주를 한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면전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저희하고도 좀 만나서 사람 한 빼가지 마시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뭐 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도 했었잖아요. 정동혁 대표 되자마자. 근데 이게 협치라는 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고 싶어도 한쪽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파트너십을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해서 못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힘이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쪽을 파트너 삼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신년 할애에 불참하고 저런 그 일정을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 좁아 보이고 실효성도 없고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에 불과하다. 당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새해 들어서면 변화혁신 뭐 안도 내놓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요. 오세훈 시장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변화가 없으면 안 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물론 이제 당의 뭐 어떤 운영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사실이지만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는 그 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옹호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마쿠에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뒤에서 뭔가 이거를 쟁점해가지고선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려 한다라는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는 그 장동혁 대표가 과연 속이 넓다고 생각할 사람이 당원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소수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의존하지 말라라고 일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당 대표로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감각 자체가 없든지 마비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